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지금 변동성 오늘 상방으로 나와주길 바랬는데 시초가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낙폭을 또 하락 쪽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임증권의 이용찬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고 투자와 관련해서도 뭐 교차 투자, 순환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AI 버블에 대해서 네.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AI 기술과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분리를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구글도 지금 뭐 AI 뭐 지금 제미나이 3.0이 나왔는데 네. 뭐 훌륭하죠 지금. 예, 그림도 엄청 잘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뭐 만화를 그린 걸 보니까 뭐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달리 우리가 지금 증시가 오른 거는 AI 투자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반도체들 오르고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하드웨어 이런 것들 오르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너무 좀 기대가 컸던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증시가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금요일에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이 시각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S&P 500 선물도 오름세를 꽤나 큰 폭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도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되게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반등이 나올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 것 네.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었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매크로로 시각을 좀 돌려보면은 지금 조정이 나온 게 AI 버블에 대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매크로 상황에서는 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뭐 가상화폐도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촉발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니까 뭐 달러도 강세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뭐 단기 유동성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서는 더 악재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코인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결국에는 AI 기술보다 투자에 대한 문제고요. 이 투자가 비용 특히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긴 호흡에서 계속 우리를 조금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그나마 코스피가 이 정도 버텨주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다시 상승 탄력을 키우면서 4%, 3%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투탑에 대한 지수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두 종목이 증시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워낙 많이 빠졌어요. 뭐 하이닉스에 60, 뭐 2, 3만 원 갔다가.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반등 국면이 좀 온 것 같기 때문에 반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승 추세가 계속 가겠느냐 하면 그렇게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변동 국면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또 하락 국면이냐? 하면 또 그렇게 얘기가 좀 곤란한 게 디램 가격은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적은 계속 더 잘 찍힐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것들은 디램 가격이 드디어 실물 수요까지 조금 부담을 주는 부분까지 가격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출하가 잘 안 되고 이게 더 가면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까지 해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실물 수요가 둔화가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오르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공급이 좀 더 쇼티지가 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IT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주가가 약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도체는 좀 변동성의 국면에 들어온 것 같고 뭐 등락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다음 FOMC가 12월 10일이니까 그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동결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 CME 페드워치 보니까 25bp 인하 가능성이 69.4% 나왔거든요. 앞으로 또 경제 지표도 늦은 경제 지표지만 또 발표가 될 텐데 어떤 것을 FOMC 전까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표들이 워낙 이제 밀려 있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너무 늦은 데이터긴 한데. 예, 물론 물가가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그리고 또 다 늦은 데이터들 그래서 우리가 백미러 저 뒤에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를 앞을 전망하기 조금 어려운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12월 FOMC를 앞두고 이제 동결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시장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방향을 못 잡는다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패가 갈렸어요. 편이. 네. 그래서 인하하자는 쪽과 동결하는 쪽이 갈렸고 각각의 또 이제 근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인하하자는 쪽은 또 이제 고용이 이제 악화되고 있는데 또 동결하자는 쪽에서는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 있고 물가도 이렇게 견조한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반반 나뉘어 있고 또 특히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압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감정까지도 좀 상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걱정해야 될 게 12월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12월에 이렇게 증시가 좀 빠지고 했으니까 12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좀 올라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꾸준히 인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년에 계속 연준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새로 이제 의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뭔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매번 그 FOMC 할 때마다 이거 인하할지 안 할지 계속 그거 확률 계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시장이 안도감을 못 줘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좀 길게 봤을 때 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27일에 한국은행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상을 뭐 고민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 한국은행이 뭐 잘 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뭐 이런 상황이고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증시도 올랐고 내수가 뭐 좋지는 않은데 지금 자산 가격이 다 올라 있고 이런 환율이 이렇게 되면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여기서 금리 인하면 우리 원화 뭐 1,500원 가고 뭐, 그러니까요. 뭐 예. 못합니다. 그래서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또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내수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도 뭐 하반기 들어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그래도 잠재 성장률을 좀 웃돌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숫자가 잘 나오는 뭐 이유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작년부터 해서 올해 연초까지 우리가 이제 나라가 워낙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지표들이 숫자가 좀 안 찍힌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많이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반도체만 좋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들이 상당히 수출이 이제 가격이 이제 수출이 상당히 높게 성장률이 찍힐 거라는 점 그리고 원화가 약세로 가는데 이게 뭐 GDP 당장 계산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수출에는 좋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또 그렇죠. 관세 영향을 예. 또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GDP나 경제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기저 효과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별로 안 좋았다가 3분기부터 확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 보면은 1분기, 2분기까지 숫자가 좋다가 3분기부터 2분기부터 갑자기 숫자가 쭉 내려가고 올해 3분기에 이제 소비 지원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고 또 좋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만 좋은 거면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 좋은 거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스럽고 이런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우리나라 한은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또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있는데 환율이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몇 주 전에 또 당국의 구두 개입이 나왔을 때는 하방으로 변동성을 확 키우긴 했는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 정말 뭐 하루 만에 이벤트에 그쳤잖아요. 시장에 큰 역할을 주지 못하고 워낙 약세 기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환율이 좀 안정되려면 어떤 것들이 선제가 돼야 될까요? 예, 일단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이제 뭐 구두 개입이라도 해서 좀 막혔으면 좋겠고 또 레벨도 그리고 뭐 증시도 좀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빅피겨까지 왔어요. 1,500원 거의 가까이 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좀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막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펀더멘탈리 봤을 때 우리가 좀 환율에 부정적인 불리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관세 부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는 좋긴 한데 반도체 외 쪽이 펀더멘탈 안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다가 재정 지출도 많이 늘리고 있고 또 옆 나라도 우리에게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일본이 지금 엔화로 쭉 가니까 우리 원화도 좀 따라가는 맞아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 반등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환율이 좀 곤란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엔화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는 좀 펀더멘털이 돌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걱정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을 보자면은 지금 또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3% 정말 큰 폭으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0.8% 오름세에 그치고 있거든요. 다른 주요 종목들의 낙폭이 워낙에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가 그렇고 오늘 또 방산주도 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 국면인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좀 많이 빠졌었다가 좀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우리가 리스크 오늘 조금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 지수가 네. 뭐 이쯤에서 이제 지난주 말에서 막히고 반등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승 추세로 쭉쭉 가느냐라고 하기에는 증시가 특히 10월, 9월에 좀 너무 과열돼서 좀 오른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 덩달아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겠죠. 반도체가 AI 때문에 빠졌는데 실제로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진 종목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바닥을 좀 잡아보는 그런 기회로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논란의 핵심에 가장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등락이 되게 클 거예요. 오늘도 네. 많이 오르잖아요. 또 빠질 그러니까요. 때는 또 사실 많이 빠졌지만 또 반등할 때 많이 또 반등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더라도 이제 매매의 기회로 노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